자, 안녕하세요. 자, 기본적인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불교는 과학이 아닙니다. 자꾸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미치겠는데, 불교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교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에 있는 거예요. 행복 추구. 근데 이제 행복이 뭔지, 저도 개념을 잘 못 잡아서 그러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거나 이런 건 다 주관성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개념이 현상적 행복하고 본질적 행복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현상적 행복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행복. 그래서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 그 다음에 이거는 불행. 이게 인생으로 보면 긴 차트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하루 안에도 이게 뭐 엄청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또 요렇게 하고 있겠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 행복은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결혼이 행복인가? 어때? 결혼이 이거였으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때그때마다 그리고 판단에 의해서 이거는 또 달라져요. 이게 인식론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판단에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지갑을 아니면 뭐 핸드폰을, 요즘은 핸드폰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갑 잊어버려도 뭐 큰 데미지가 없는데 핸드폰 잊어버리면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거기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핸드폰 자체보다도.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그런 사람 보고 굉장히 놀랬거든요. 저 사진 찍다가 배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거든요. 까불락거렸어, 그 선생이. 약간 이렇게 하다가 떨어뜨렸는데, 야, 나 진짜 대단하다 싶어. 핸드폰이 요즘 방수폰이라서 발광을 하면서 이렇게 쫙 인도양에 가라앉는데, 야, 멋지더라. 내 거 아니니까. 내 거면 속 뒤집어지지. 그러니까 그게 보여. 야, 이거 들어가서 주스면 되겠는데, 주스면, 바다야, 바다. 저거 주술 수 있겠는데? 막 이런 생각. 근데 그 양반 진짜 화통하대. 그냥, 우리 같으면, 저도 데미지 극복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 당하면 한 30분 이상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미지가 이게 오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정도만 해도 제가 멘탈이 어렸을 때부터 무진장 강하기 때문에 진짜 핵폭탄이 떨어져도, 제가, 야, 이런 일을 당하고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제가 그날 저녁에 논문 쓰고 있었어요.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관계없어. 그 정도로 강한데, 그 양반은 더 좋더라고요. 그냥 그 즉석에서 포기하더라고요. 그냥 웃어서 넘겨. 내가 이게 너무 세서 약간 미쳤나? 이런 생각. 너무 데미지가 커서. 근데 아무튼, 이게 주관성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핸드폰을 예를 들어서 1시간 전에 잊어버렸어도요, 1시간 전에 잊어버렸어도 내가 그걸 인지할 때부터 지옥으로 바뀌어요. 그게 인식론이에요.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했을 때 만약에 내가 1시간을 차를 타고 왔어.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도 공항에 내렸는데 그때 핸드폰을 잊어버린 거야. 화장실 같은 데 가가지고 놓고 온 거야.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쓰려고 딱 보니까 핸드폰 없네? 그러면 지금부터 갑자기 바뀌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면 내가 핸드폰을 잊어버린 시점은 언제일까? 그게 공항에서 잊어버린 게 그 시점이 맞을까? 인지한 그 시점이 맞을까? 인지한 시점이 맞아요? 공항에서 잊어버린 게 맞아요? 이건 굉장히 재밌는 사고예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잊어버린지 모르고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그러면 나는 핸드폰을 잊어버린지를 몰라요. 영원히. 영원히 모르는 거야.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쪼리서 보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인식론하고 많이 관련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같은 경우도 이건 줄 알았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쪽쯤 이 정도만 하죠. 뭐 너무 내려가면
비감하잖아. 뭐 땅 사거나 주식할 때도 그런 식으로 겪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그거 하면 뭐 된다 이러더니 모든 땅이 오르는데 제주도 땅 다 올랐대. 내 땅만 안 올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이렇게 묶어놓은 이렇게 초지일관하지. 그래서 더 짜증나는 건 딴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지. 야, 제주도에 땅값 많이 올랐다면 너 잘 된 거 아니야? 차라리 물어보지를 말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인식론하고 관련된다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고, 이런 행복 말고 이 본질에서 흐르는 행복이 있대요. 이게 이제 깨달음이에요. 해침이라고 하는 거고, 왜 불교는 과학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행복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불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생각을 하시고, 또 뭐가 있냐면 불교 교리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교리에 익숙하면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교리에 익숙하면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교리 가지고 안 되고 실천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교리에 달통하면 저절로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 밑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엄청난 수천억 대는 금을 묻어놨대. 그리고 도망간 거야. 해방되면서 간 거야. 확실하면 집을 뜯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면 실천한다니까. 아는 게 명확하면 그 다음에 실천이 되는 거예요. 실천이 안 되는 거는 명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성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들은 사람들. 그리고 이 교리라고 하는 게 과학하고 달라요. 과학하고 달라가지고 요거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거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건 주관성입니다. 주관성. 그래서 사성제 팔정도 뭐 이런 것들을 잘 알면 그 사람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정도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들어도 충분히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관점이 바로 서면. 관점이 바로 서면.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 얘기 해드렸는데, 천동설을 믿던 사람이 지동설로 돌아가잖아요. 지동설로 바뀌잖아요. 다시 천동설로 못 돌아갑니다. 다시 천동설로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 천동설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돌아가요. 왜? 대답을 너무 열심히. 젊은 사람 대답하는 것 같아. 이 못 돌아가는 게 명확성 때문에 그래요. 명확성 때문에. 다시 되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리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이해만 하면 이건 곧 깨달음이 돼요. 근데 이 깨달음의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것 때문에 말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실천이라고 하는 이 수행도 수행이 제대로 되면 교리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리하고 수행은 하나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행을 해서 정각을 얻으시고 난 뒤에 이 교리를 얘기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만 하는데 벙어리예요. 그 사람은 수행이 안 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명상은 아편이에요. 뽕 빨고 있는 거지. 뽕 빨고 있는 거지. 그건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되면 깨달음이 되는 거고, 깨달음이 되면 이것도 되는 거고. 그래서 물론 무슨 수행을 한다고 해서 모든 교리를 다 하는, 그러니까 불교사 이런 건 예외입니다. 이거는 배운 사람들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의 교리라고 하는 거는 깨달음의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정식 같은 거예요. 깨달음과 관련된 어떤 룰들, 이거는 무조건 돼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나는 선수행을 하는 사람이야. 그럼 선과 관련된 교리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랑 관련된 교리가 안 나와요. 그건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 수행법은 선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기 불교랑 관련된 수행을 하면 그 사람은 그 교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구가 안 맞으면 검증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주장밖에 없어요. 주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 다 사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객관화 시킬 수 있느냐도 중요해요. 완전 객관화는 불가능합니다. 종교는 완전 객관화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끼리끼리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는 이야기들, 문화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 문화재 얘기할 때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문화재는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아파트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야. 그러면 8천이면 금매야. 이건 가능한데 올려봐야 어느 정도지. 뭐 1억짜리 아파트를 10억에 팔겠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문화재는 0원부터 무한대까지예요. 이거 철저하게 주관성이 훨씬 더 강한 겁니다. 이게 객관성이 있는 거고, 이건 주관성이에요. 주관성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주관성이 훨씬 강해요. 하지만 그들끼리 봤을 때 합의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도출하지 못하면 그러면 너무 주관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객관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걸 검증하려면 결국은 표현되는 거예요. 실천은 내가 내적으로 수행을 해보니까 무엇이 어땠어? 라고 하는 주관성만 갖고는 사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건 주장이잖아. 그래서 일단 종교는 과학이 아니에요. 불교는 과학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행복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리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깨달음의 구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지를 못하면 구조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그런 거죠. 내가 알기는 아는데 난 설명을 잘 못해. 덜한 거요. 덜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했다니까요. 초등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미술 시간에 엄마 얼굴을 그리래. 아니, 여러분도 아마 한 번씩은 하셨을 거예요. 엄마 얼굴을 그리래. 야, 나 엄마 얼굴이 생각이 안 난다. 막상 그리려고 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그리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뻘로 봤던 거지. 7년 동안 어머니한테 얻어먹으면서 뻘로 봤던 거야. 사람을 제대로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거야. 그냥 익숙한 거지. 그러니까 익숙한 거하고 아는 거는 또 다릅니다.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선불교에서 이제 말할 때 냉온자지라고 차고 뜨거운 것은 스스로 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갖고는 학문이 성립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객관화될 수도 없어. 어느 정도 이상의 객관화는 필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성의 영역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객관화가 돼야 돼요. 그게 지금 선불교가 명상시대를 맞이해서도 뭔가 해법을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너무 주관에 매몰돼 있어. 너무 주관에 매몰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기본으로 아시고 명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교리가 명상하고 이게 충돌해요.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교리에 익숙하면 명상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범인을 잡는 거야. 범인을 잡는데 나는 범인을 본 적이 없어. 제대로 못 봤어. 몽타주가 있네? 범인의 몽타주가 있네? 그걸 계속 익숙하게 보잖아요? 그럼 눈썰미 있는 사람은 범인을 보는 순간에 범인이네.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에요? 고개를 끄덕여. 고개를 끄덕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역이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교리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역이 같이 간다는 거. 그래서 교리가 투철하면 깨달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실천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전에 얘기했었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이 바뀌는 거. 현상이 바뀌면요, 그거 금생에 못 합니다. 금생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바꿔봤자.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99%의 금을 해도 계속 이거를 정제를 해도 99.999 계속 갈 뿐이지 100은 안 된다고. 그래서 저기에서 100으로 넘어가려면 질적 전환이 있어야 돼요. 질적 전환이. 인과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불교를 인과론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인과론 아닙니다. 인과론 아닙니다. 이게 불교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인과가 불교라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웃기는 생각이에요. 인과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초인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진화나 인류 역사에서의 중요한 것들 전부 다 우연으로 이루어집니다. 진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왜 동물에서 인간으로 이렇게 침팬지에서 인간으로 분개하느냐? 우연이에요. 돌연변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진화의 발전적 진화에는 돌연변이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볼 때는 인과론 아닙니까? 불교가? 아니에요. 인과론 가지고는 깨달음을 못 얻습니다. 인과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고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초인과입니다. 인과를 넘어서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꾸는 거를 하나하나 우주 하나하나의 별들을 놓고 하나하나 탐색해 가기 시작하면 그건 하세월이에요. 한순간에 딱 얻어지는 거. 그러니까 도노라고 하는 게 초인과예요. 초인과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바꿔가는 인과론 속에서 인과를 가지고 내가 인과가 없는 데까지 이렇게 간다? 불가능한 겁니다. 인과가 없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간다. 인과를 원래부터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선불교나 안 그러면 초기 불교에서도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인과 속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열반을 얻는 사람은 인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예요. 열반이 인과 속에 존재한다면 그러면 또 다르게 윤회를 하겠죠. 윤회하는 방식이 틀이 다른 거지 실제로는 윤회를 넘어서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신이라고 하는 것도 윤회한다라고 하는 게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기독교나 이슬람 같이 유일신교에서는 신은 절대점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절대예요. 그런데 불교에도 신은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도 신이 있습니까? 불교도 신을 믿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불교도 신이 있어요. 단지 이 신은 상대적인 신이야. 그러니까 인간보다는 훨씬 센데 훨씬 세고 더 오래 살아. 하지만 결국 인간과 똑같은 생로병사를 거치는 거예요. 생로병사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과의 결과가 해탈이고 결과가 열반이면 이건 역시 더 큰 사이클로 움직이는 이런 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과 안에서는 해법이 안 나요. 그게 결국 나중에 도노라고 하는 개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도노는 인식환기입니다. 인식환기. 인식환기가 뭐냐면 아까 핸드폰 잊어버리고 핸드폰 잊어버렸네?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뭔가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리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 교리를 통해서 이게 교리가 곧 깨달음이냐 그건 아니고 교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환기시킬 수 있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걸 배웠어요. 더 한다는 개념, 뺀다는 개념. 이게 추상적인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울 때 우리가 늘상 왜 그렇게 배우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과로 배웠어. 사과가 몇 개 있는데 그걸 퍼먹어. 그럼 몇 개가 남았을까? 뭐 이런 거. 늘상 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과일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사과야. 전 세계에서 사과가 차지하는 위상이 굉장히 커요. 만유인력도 사과잖아요. 그것 구라죠.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거 구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이브가 뭐 따먹었다는 선악과도 사과 아니야? 이런 얘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과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런지 초등학교 때부터 아무튼 사과로 배워. 그렇게 해서 먹고 그 다음에 더하고 이런 개념들을 좀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더한다라는 개념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더하고, 그러니까 먹고 사과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 얘기를 계속 해주면 어느 순간에 더하기 빼기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정립돼요. 그건 초인과입니다. 그건 초인과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에 있는 얘기를 계속 해주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곱하기 나누기는 요거보다 좀 더 복잡해요. 그것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곱한다는 개념이구나 라고 알게 돼요. 인류가 곱한다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천 년이 걸렸어요. 진짜. 0 개념은 더 복잡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0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무진장 복잡한 개념이에요, 진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그런 걸 설명을 해드릴까도 싶기는 하지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넘기 어렵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원근법이에요. 동아시아는 끝까지 원근법이 없었어요. 서양에서 원근법이 들어오기 전까지 끝까지 원근법이 없었어요. 근데 원근법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야. 수천 년 동안. 물론 관점의 문제이기도 해요. 원근법은 어떤 하나의 시각이 존재해야 가능한 거고, 동아시아에는 그 하나라는 시각 자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라는 개념 때문에 전체를 동일하게 본다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못 벗어난 거예요. 근데 르네상스의 시작을 뭘로 보냐면, 르네상스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마사초라는 사람이 원근법을 쓴 걸 기점으로 해서 르네상스의 시작으로 봅니다. 왜? 나라고 하는 게 뚜렷해지는 거야. 원근법이라고 하는 건 나잖아. 데카르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게 근세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신으로부터 독립한 나라는 개념이고, 원근법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개념인데, 원근법 이해하는 거는 초등학생이면 지금이면 다 이해해. 원근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원근법을 생각해내는 건요, 동아시아는 만약에 서양에서의 충격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원근법 없었을 겁니다. 원근법을 쓰는 게 굉장히 고등한 문명이고 우리는 야만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관점에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인과만 가지고는, 동아시아의 인과로는 원근법까지 못 간다니까, 절대. 그거는 사고방식이 다른 거라서 그래요. 다른 거라서 그래. 그래서 인과가 아니고 초인과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초인과는 관점의 환기. 그리고 그거는 도노예요. 한 방에 오는 거예요. 한 방에 오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도 한 방에 배우는 거고, 원근법도 한 방에 딱 어떻게 해서 딱 하면 이해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이해하면 그거는 다시 안 잊혀져. 왜? 명확성이 있는 거는. 불명확하게 이해한 건 다시 까먹어. 뭐 머리로 공부해도 뭐 문 닫고 지나가면 또 까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문 닫지 말고 가라고. 근데 그거는 기억하는 공부인 거고, 진짜 살아있는 교리면 그게 원근법을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사칙연산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배우듯이 한 번 딱 배우면 아다리가 딱 걸리잖아? 이렇게 걸리거든? 죽을 때까지 이게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집니다. 원근법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도노예요. 그게 도노예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를 성문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들은 놈들. 많이 듣고 주관이 어느 게 딱 정립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수다원에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이 청정해졌다. 보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생겼다. 우리도 그런 거 있거든. 여러분 혹시 서예 배워보셨어요? 서예 배우면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서예뿐만이 아니고 그냥 뭐든지 마찬가지야. 뭐 골프를 배우든 뭐 수영을 배우든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배우면 다른 사람 하는 걸 보고 입을 띄어. 저놈이 잘한다 못한다. 이해가 되시죠? 네가 그만큼 할 수 있느냐? 못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미스터 트롯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느냐? 못 불러. 하지만 들으면 자가 잘한다.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외연이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어. 외연이 넓은 거는 모든 인간에게 깔려 있는 거고, 좁은 거는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의 작동 원리, 그건 우리한테 다 거기 뭐 갤럭시 만드는 사람이 설명해줘도 우리 몇 명밖에 못 알아듣는다. 나머지는 나중에는 그렇게 타협해요. 현실적으로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 어떻게 타협하냐면, 내가 굳이 저걸 알아서 뭐해?
그거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야. 비판하는 거지. 뭐 어차피 못 따라가니까 에라이 씨 이제 이러면서 비판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는데 트롯 같은 경우는 외연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면서 저거 잘한다 못한다 어쩐다 저쩐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법눈이 청정해진다는 게 수다원. 그게 어느 정도 쓰면 내가 만약에 그게 명확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노래를 할 때도 뭔가 생각이 있겠지.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기서는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판단들이 더 생기겠지. 그래서 내가 실제로 어느 정도 이상 노래를 잘하는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게 아라한 아나함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그 결정적으로 이렇게 딱 인식이 전환된 거, 그 수다원이 중요한 거예요. 수다원만 되면 어느 정도는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초기경전을 보면 수다원하고 아라함만 나와요. 사다함, 아나함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안 나옵니다. 수다원하고 아라함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은 걸 경험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똑같은 걸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상만 이해하면 안 흔들립니다. 생각이 안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번뇌 많은 사람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명상하는 것보다 교리를 배우는 게 더 나아요. 교리 배우면 머리가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딱 이렇게 뭐랄까 판단장애 있는 사람들 판단의 명확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런 얘기해요. 뭔 얘기하냐면 모든 행동에 준칙을 세운다. 제가 전에 그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음식점에 가면 꼭 같은 집에 가고 같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그래서 저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너는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그렇게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나는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번뇌가 없다. 그리고 어디에 앉을까에 대한 번뇌도 없다. 그렇게 에너지를 모아간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판단에서 그런 기준들을 다 세워놓잖아요. 매뉴얼을.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이 훨씬 절약됩니다. 오늘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명상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본질적 행복이라고 하는 걸로 가는 명상이 있어요. 이게 깨달음의 명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이기는 명상이 있어요. 현실에 승리하는 명상. 제가 명상에 관심을 가진 게 중3 때쯤 돼서 아마 그럴 거예요. 머리 약간 이제 여물기 시작할 때. 나 그때 벌써 이런 생각 했잖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쓸데없는 생각 참 많이 했는데,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게 안 생겼어요? 아니에요. 이제 방법을 찾아야지.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내가 만약에 조건이 좋았으면 나는 신을 믿었을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신이 나한테 뭘 해준 게 없어.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뭐 인물이 딱 좋아가지고 뭘 어떻게 길거리 캐스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안에 돈이 많아가지고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황에서 다 존재하고 있는 거죠. 신이 나에게 축복한 게 없는데 내가 굳이 저놈을 믿어서 뭐 할까? 내가 이재룡 같으면 내가 믿었을 것 같아. 나한테 뭘 줬잖아.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어. 그럼 나도 그 사람한테 당연히 어느 정도 이상 잘해줘야지.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뭐하러 그 사람을 믿어? 그 다음에 뭐하러 그 양반을 따라서 뭘 하지? 필요 없는 거예요. 생각이 약간 다른 거지. 받은 게 없다니까. 내가 혼자 다 했네. 그래갖고 중3 때쯤 보니까 머리가 안 돼. 딴 애들보다. 내가 그때 그걸 자각했잖아. 난 머리 안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제 인생이 바뀌는 중요한 대목이에요.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빽빽이를 하면서 외웠어요. 우리 때는 그거 많았었거든. 연습장에다 이렇게 막 쉘이 막 써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잘 안 헤어져. 그래서 잘 안 헤어져. 근데 옆에 놈이 공부하는 걸 보니까 걔는 영어책을 보면서 동그라미를 쳐요, 단어에. 이렇게. 저게 뭐 하는 짓이지? 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걔는 외우는 방법이야. 또 걔는 동그라미 몇 번 치면 외워. 나는 빽빽이를 해서 한 몇백 번을 쓰는 것 같아. 야, 이거 견적이 나오잖아? 나는 죽었다 깨나도 노력한다 그래서 걔를 이길 수 없어. 시간상. 시간이 다르면 이길 수 있어요. 걔가 하루 살 때 나는 한 달을 살아. 이러면 이겨.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한 게 있거든요. 남이 한 번 볼 때 100번, 1000번 보면 이긴다. 그거는 책이 없을 때 얘기예요. 할 일 없는 시절 얘기고 지금 같은 시절에는 그렇게 하면 100% 망합니다. 내가 중학교 때 그걸 생각했잖아. 난 저놈 못 이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놈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게 명상법이에요. 그게 명상법이에요. 거기 생각을 한 거지. 저놈이 나보다 머리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보면, 인간들도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뭐, 나이 든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힘센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차별이 있잖아요. 그 차이라는 게 인간 안에서 볼 때의 차이지, 실제로 종을 떠나서 보면요, 별게 아닙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제가 그런 거 봤었잖아요. 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비포장도로도 서울에도 많고 이래가지고 개미들이 많아요. 다 그냥 보면 개미들이 막 줄지어서 가고 이런 거 있거든.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저기에도 장동건 같은 개미도 있을 거고 거기 힘센 놈도 있을 거고 조폭도 있을 거고 맨날 조 터지는 놈도 있을 거고 별놈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서도 막 가오 잡는 놈이 있고 별놈이 다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발로 이렇게 밟으면 한꺼번에 죽어. 인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정도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잘 활용하면 쟤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기특하지 않아요? 되게 기특하지 않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지만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안 좋아했어. 나의 이러한 방식을 굉장히 안 좋아했어.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쉽게 말해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자, 우리랑 장동건의 차이는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의 차이는 상하 좌우 0.5mm 차이다. 0.5mm 차이다. 눈이 우리 0.5mm씩 움직인다고 생각해봐요. 양쪽으로 벌리면 1cm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이상 인간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 그 0.5mm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코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높은 거지 막 우리가 피노키오는 아니잖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차이는 전후 좌우 0.5mm 정도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 조합의 차이가 우월한 사람을 결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인물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 물론 뭐 면적 자체가 넓은 거는 좀 약간 다릅니다. 이거는 얼굴이 기본적으로 이게 그래서 거사님 땅이 없는가 봐. 이걸로 공간은 많이 가지고 있네. 공간을 많이 가지고 있어. 확실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 없으면 하나는 있어. 그래서 그 조합이라고 하는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거를 머리로도 생각을 해보면 머리의 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의 머리가 좋아봐야 어느 정도고, 뭐 아인슈타인이 어쩌네 해도 그래봐야 인간이에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개미, 거기서 똑똑한 개미하고 멍청한 개미 차이야. 밟으면 같이 죽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밟으면 같이 죽어.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런 걸 좀 많이 밟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참 그런 행동을 많이 했어. 그런 잔인한 행동을 지금 생각해보면 요즘 애들은 잘 안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그런 거 많이 했다. 집에서 휘발유까지 갖다가 괜히 개미굴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뭐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해.
그래갖고 많이 죽고 이러면 뭐 불을 지르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애들이 죽거든. 그런 걸 굉장히 뿌듯한데 막 이러면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근데 우리 때는 진짜 거의 대부분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 애들이. 네. 참 잔인하죠.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제가 보면서 그때 진짜 잔인한 애는 뭐 봤냐면 잠자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찢으면서 노는 애가 있었어. 야, 그건 내가 봐도 잔인하다. 이걸 이렇게 놀아. 이렇게 분해시키면서 이게 조립도 안 되는데 다시. 아니 뭐 그때만 해도 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인간의 감정 자체가 못 살 때는 감정의 예민한 부분까지 컨트롤이 안 돼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은 말 한마디 갖고도 피해를, 이렇게 상처를 받는 시절이고, 저희 어렸을 때는 진짜 무진장 상처받을 만한 말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들었어. 그거 상처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거 기스도 안 나. 지금 여러분 자녀분한테 그런 얘기, 여러분이 들었을 것 같은 얘기를 하면 진짜 뒤집어질 거예요. 시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예민한 폭 자체가 달라서 그러는 건데, 아무튼 그렇다 치고 머리를 잘 조합만 해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돈 버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형편이 어려워졌어.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어. 돈을 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쓰면서 더 많이 버는 방법. 최고입니다. 더 많이 벌 수 있으면. 그리고 제일 무식한 방법. 지출을 줄이는 거죠. 지출을 줄이는 거. 이해가 되시죠? 지출을 줄이는 거. 그러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쓰면서 버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출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새 나가는 것들을 차단하면 내 안에 생각들이 뭉치게 되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처리가 되는데 우리는 몰아서 단타로 하나씩 치면 되겠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그 말경주 이야기가 나와요. 저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이런 거다. 조합의 승리거든요. 조합의 승리. 조합의 승리. 이미 가지고 있는 조건은, 그러니까는 임금하고 재상하고 말경주를 한대요. 3번. 그래서 2번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경주를 하면 임금이 3대 0으로 이긴대. 3대 0으로 이긴대. 왜? 임금 말이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재상이 이제 나중에 조금 문제가 생긴 거지. 야, 이렇게 해서 되겠어? 그래가지고 자기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책사한테 물어봤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으면? 조건은 똑같아요. 조건은 똑같아.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임금 말보다 좋은 말이 재상에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중하가 있는 거예요, 말에. 상중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임금의 상말은 재상의 말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넘버 원이에요. 1, 그 다음에 여기도 상중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2, 3, 4, 5, 6 경기력으로 보면 이렇대요. 근데 이렇게 부딪히니까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서를 바꿔. 그래서 상을 여기다 놓고 중을 여기다 놓고 하를 여기다 놔. 그러면 2번 이겨. 한 번은 개박살 나는 거고. 이해가 됩니까? 가지고 있는 조건을 바꾸지 않고 순서, 활용에 의해서 상대를 꺾을 수 있다. 굉장히 재밌잖아? 물론 제가 재상이면 절대 저런 행동을 안 합니다. 나는 계속 져줄 것 같아. 이기는 순간 재상이 날아갈 것 같아. 말은 승리해서 만족할지 몰라도 재상이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안에서 새는 거를 줄이고, 일단 지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모아서 내 에너지를 전체를 모으면 머리 좋은 애의 총량보다 나는 적어. 하지만 얘는 분산해서 쓰는 거고 나는 몰빵으로 쓰면 내가 쟤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 실제로 머리도 바꿀 수 있고 삶을 바꿀 수 있겠다. 생각을 바꿀 수 있겠다. 그게 저 명상법을 제가 이제 명상법의 순례를 하게 된 시작이죠. 뭔가를 배워서 정신을 통합해야겠다. 라고 시작을 한 거고, 저 명상법에서의 가장 기본적 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제가 명상 만능주의자입니다. 명상 만능주의자는 뭐냐면 명상을 통해서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성취할 수 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물건 움직이는 실험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재밌는데.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여러분이 아는 거의 진기한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걸 내가 거의 다 익혔어. 제가 그래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내가 여우가 변신을 해서 사람이 된 그런 얘기 들어봤죠. 우리 전설의 고향 보면 꼬리 9계단 구미호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물론 뭐 거짓말인데 꼬리가 9개 댕기면 그거 잘라가지고 팔아먹고 살면 되겠다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구라고 하는 게 양기가 충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사람으로 변신한대요. 옛날에는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꼬리 9개 여우가 사람으로 변신한 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런 것도 내가 배웠어. 그게 서화담 집에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배웠어, 그런 거. 배웠는데, 그게 사람이 없어, 대상이. 문제는 좀 거지 같은 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식물이 사람으로 둔갑하는 거 아세요? 그런 야리한 것도 있어. 폐 일어나면 다 쓸모없어. 다 쓸모없어. 그리고 대부분의 신통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쬐끔은 되는데 대부분 쓸모없습니다. 대부분 쓸모없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날개가 있어서 뭐 날아갔으면 좋겠고 날개 있으면 더럽게 불편합니다. 눕지도 못하고 옷에 옷 입기도 힘들고 그래서 새들이 횃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대로 의자에도 못 앉아. 그리고 날아다니면 편할 것 같지만 날개 있어도 KTX 타고 다니는 게 편하다. 아니 엊그저께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학회에서. 그래서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논문 심사를 해줄 수 있냐고. 뭐 그러라고 그랬더니 아니 보통 때는 전화를 안 해요. 이놈들이 그냥 보내거든. 근데 전화를 한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보내라고 그랬더니 그게 중국어 한문 논문이래. 중국어 논문이래. 그래서 할 수 있겠니? 스님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나 그 80%밖에 이해를 못 하는데 내가 심사를 할 수 있겠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리고 사실 제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80%보다 더 아마 알 거예요. 대충 찍어봐도 이게 보이거든. 그렇지만 내가 끝까지 안 한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립니다. 한국말 보는 거하고 그거를 내가 이렇게 따부작따부작 보면 그러니까 한국말로 보려면 한글로 된 논문을 읽으려면 한 페이지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몇 분이면 끝나. 이거 보려면요 몇십 분 걸립니다. 이 짓을 내가 2만 원 받고 그거 열몇 장짜리인데 시간 생각해 보면 이거 하루 점드락해야 눈깔 빠지게 이게 그거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논문이라고 하는 건 엄밀성을 봐야 되는데 나는 80% 이상 볼 재주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부적합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이 능력치라고 하는 거를 어디에 몰아쓰기만 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거고 그게 일반인도 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시간 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난번에 의욕이 굉장히 앞서가지고, 명상의 이렇게 흐름, 역사 이런 걸 좀 해주고 사실은 하려고 했었는데, 1시간 반 갖고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1시간 반 갖고 할 수 있는 거는, 기본 원리, 이 정도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사실, 이거 명상을 이렇게 기획했을 때는, 김재동 선생님이 인도, 제가 중국, 그 다음에 전현수 선생님이 현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김재동 선생님 걸 딱 보는 순간, 저 양반 딴 거 하네? 그래서 내가 인도까지 좀 해줘야 되나?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거 안 돼. 시간 안 돼. 그렇게 하면 장사 망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하는 듯 하다가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이게 개미지옥이다. 이런 생각을 순식간에 했어. 그래서 지금, 오늘은, 룰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역사 얘기나 뭐 이런 구조 얘기는 기본적인 것만 딱 하는 거예요. 명상에 있어서의 기본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목적. 목적이 분명해야 에너지를 씁니다. 에너지를 내가 모아도 그 에너지를 어디로 쓸 거냐에 대해서는 방향성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물이 고인 물이 이렇게 흘러가. 그럼 낮은 쪽으로 흐르거든요. 그래도 이 앞에서 물을 이렇게 쫙쫙 빼주면 그렇게 쭉 따라서 가거든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적이 불투명한 게 명상에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는 명상으로 뭐든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것도 배웠는데 밥 안 먹고 사는 거. 진짜 야리한 거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진짜 야리한 거 많이 배웠어요. 진짜 야리한 거 많이 배웠어요. 그게 벽곡법, 피곡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곡식을 피하면서 사는 거. 그리고 그거의 아류, 수준 떨어지는 애들이 하는 게 뭐냐면, 화식 안 먹는 거, 생식 먹는 거, 솔잎 깔아서 먹고, 그 다음에 선식 먹고, 이게 이제 그 찌푸라식들이야. 최고 레벨은 안 먹는 거야. 안 먹는 거. 불가능한 것 같죠? 들어보면 또 솔깃합니다. 인간이 에너지를 섭취하는 게, 이게 너무 비웃어서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얘기하려고 안 했는데, 사람이 짜증나게 만드는데? 이게, 그런 게 어딨어? 뭐, 이런 느낌? 인간이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 먹는 것도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식이죠. 근데, 요거보다 주기가 짧은 게 물이에요. 물은 안 먹으면 더 빨리 죽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음식보다는 물이죠. 네. 그리고 물보다 더 중요한 게 호흡이에요. 그죠? 그리고 호흡보다 더 중요한 게 생각이에요. 호흡 한 번 숨 쉬고 들이쉬고 내쉴 때 여러 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살 수 있어요?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내가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요걸 컨트롤 해가지고 에너지를 끌어당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에너지를 많이 끌어당기면 이런 거보다도 더 에너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솔깃하죠? 솔깃까지만 해. 그거까지만 해. 이거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이제 야리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일일이 다 얘기해주면 여러분들이 막 기겁할 거야. 전설의 고향도 이런 전설의 고향이 있나 싶은 막 오만 스토리들이 다 있어. 공중부양 안 됩니다.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공중부양 안 됩니다. 그냥 쬐끔 움직여. 쬐끔 움직이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그것도 방법 가르쳐 줄게. 종이로다가 꽃가를 만들어서 꽃갈같이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어. 이런 거 가르쳐주면 눈앞에서 보여주면 되게 재밌는데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 그 다음에 그 뒤로다가 이렇게 꺾으면 이게 꽃갈같이 돼. 그거를 바늘에 대바늘에다가 호청 꼬매는 대바늘 있잖아. 호청 꼬매는 호청 꼬매는 대바늘 거기다가 세워놔봐. 그러면 이게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이렇게 싹 돌아가. 그런 거를 방 안에다가 놓고 대가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돌아. 이렇게. 야, 돌아. 그러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안 돌면 팔자고. 손가락이 이렇게 딱 되잖아. 그러면 계속 돌아. 뭐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진짜 나중에 제가 이거 실수할 때 이거 직접 방법 가르쳐 줄 때 그런 야리한 방법도 뭐 하나 가르쳐 줄게.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머리만 가지고 하는 기공.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머리만 기공이면 막 이렇게 막 기를 운행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머리만 가도 돼. 그리고 기라는 개념이 물질과 정신에 다 통해 있는 개념이라서 그래요.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사실 어떻게 이해해야지 이 논리 구조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중국에서 쓰는 방식하고 인도 방식이 약간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인도 신통과 중국 신통의 차이점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신통은 풀이를 걸을 수는 있어. 하지만 허공을 걸을 수는 없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몸을 가볍게는 할 수 있어. 나를 수는 없어. 인도는 기본이 나릅니다. 인도는 나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관념 우선이에요. 생각 우선이에요. 이쪽은 물질 우선이에요. 아니 그렇다니까. 그래서 와우 장룡 같이 대나무 위에서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어도 떠서 싸우지는 못해. 그 중국에서 가장 구라가 센 사람 중에 하나가 이민수라는 사람인데 그 촉산전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허공을 나르는 걸 이제 무협 소설에다가 쓰는데 칼을 타고 날라요. 이기어검이라고 칼을 타고 날라. 그러니까 칼을 던지고 이걸 타고 날르는 거야. 그렇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나르진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간이동 이런 건 인도 거예요. 중국 거는 축지법. 그러니까 줄이는 건 가능해. 가볍게는 가능하다니까. 하지만 무게를 없앨 수는 없어. 뭔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이론론 사고방식하고 사실 이원론 사고방식하고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신통 부렸다라는 것만 이렇게 딱 봐도 저게 구라다 아니다 견적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는 어느 문화 배경으로 해갖고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다.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모두 다 몸을 띄울 수 없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안 됩니다. 확실한 건 난 안 돼. 난 그거 포기했어. 나 그거 아까 얘기한 그 꽃갈 돌리다가 끝냈어. 꽃갈 돌아가는지 알고 싶으면 유리 씌워놓고 하면 돼요. 유리 씌워놓고. 그러니까 유리 씌워놓고 하면 바람에 완전히 관계가 없거든요. 큰 컵 하나 뒤집어 씌워놓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거 돌려서 뭐 할 거요? 아까 얘기했잖아. 나르는 기술이 있어도 나르는 에너지 소모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이 축지법을 배웠어. 축지법보다 KTX가 편하다니까. 축지법 배웠다고 해서 땀 흘리고 뛸 것 같아? 안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래서 대부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그러한 야리한 것들이 조금씩은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조금씩 돼. 하지만 쓸모가 없어. 이게 쓸모가 없어. 쓸모가. 마땅히. 그러니까 투시가 되느냐? 그건 100% 돼. 하지만 로또 번호나 뭐 이렇게 쓸모 있는 건 안 돼. 그냥 아무거나 랜덤으로 보여. 랜덤으로. 그게 뭔 쓸모가 있어. 노안이나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투시는 됐고 내가 노안이나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단 저는 실제로 명상으로 모든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명상 만능론자예요. 제가 그건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교리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교리로 시작한 게 아니고 명상으로 시작했다가 교리로 간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한테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되게 야리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교리 같은 것도 모른대. 그래서 교리를 하니까 나중에는 넌 교리밖에 모른대.
야, 씨. 그리고 제가 박사 전공이 많아진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뭔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전공도 아닌 놈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 그럼 난 전공을 해야지. 이랬더니 나중에는 네 전공이 뭐니? 넌 전공이 너무 많대. 야,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명상은 무조건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그래 에너지를 모았을 때 그 에너지를 어디로 보낼 수가 있어요.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상적이면 안 돼, 목적은. 그러니까 뭐 건강, 행복 이런 거 하지 마. 행복 개념이 뚜렷하면 가능해. 근데 이게 행복 개념이 행복, 마음, 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지만 알딸딸한 개념의 거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이게 뭔데?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신기로 바뀌어요, 사람이. 그거 몰라? 이렇게. 그거 몰라? 마음 몰라? 마음이 뭔지 몰라? 네가 그렇게 잘 알면 뭐라고 개념 정리를 해봐. 생각같이 잘 안 돼요. 진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개념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개념 정리가 뚜렷하지 않은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교리하고 똑같은 거야. 왜 여기서 실천력이 안 나옵니까? 그건 네가 교리를 뚜렷하게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개념 정리가 뚜렷하게 된 것만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마치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돋보기로다가 이렇게 종이를 태우는 것과 같은 거야. 종이를 태우는 건 뭐냐면, 돋보기로 종이 태우는 건 뭐냐면 어차피 모든 빛은 우리 주변에 있어. 단 그것을 모아서 어디에 집중시킬 거냐. 집중시키면 타는 거고, 어렸을 때 돋보기로 종이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다 한 번씩 저 초등학교 때 했었어요. 이제 좀 못 사는 애들은 돋보기 좀 이렇게 흐린 거, 그 다음에 짠 거 갖고 오는데 우리는 또 좀 살았기 때문에 큰 거 썼거든. 큰 거 잘 탑니다, 이거. 근데 그걸 태우기 위해서는 손이 자꾸 움직이면 안 돼. 한 군데다가 꽂아놔야 돼. 집중해야 돼. 점 자체를 모으고 어느 정도 집중해야 돼. 그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에너지 새는 걸 막고, 에너지 새는 걸 어떻게 막느냐? 그게 12초라고 하는 거예요. 12초. 인간이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새는 게 감각기관으로 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월정사에서는 제가 그 특화 사업 중에 하나로 뭘 하냐면, 겨울에 저한테 오는 사람들은 제가 그런 걸 시켜줘요. 별을 봐라. 그런 게 오히려 잘 먹어줍니다. 별 봐라. 요즘 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몰라, 이런 촌동네는 자고로 별 많은 데 치고 사람 살 데가 없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잘 먹혀. 도시 사람들한테 잘 먹혀. 이런 데는 아마 별 겁나 많지 싶은데. 별 많은데 사람 사는데 좋은 데 없어. 근데 거기도 별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가 해발 한 900에서 1000m 정도 됩니다. 아니, 그냥 평창 자체가 한 700, 800m 되니까, 고랭지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서 올라가니까 그냥 기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 이제 별을 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서 별을 한번 보고, 서서 별을 앉아서 보고, 자빠져서 보고 오거든요. 3단계로 별을 보거든요. 서서 볼 때보다 앉아서 보면 별이 훨씬 많아져요. 그리고 누워서 보면 더 많아져요. 이거를 이제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은 이게 범위가 커져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앉아봐야 그 범위가 얼마나 커지겠어. 이게 인간의 키인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눕게 되면 모든 에너지를 눈으로 쓸 수 있어요. 상당 부분을. 근데 우리가 서서 보잖아요. 서서 보면 상당 부분의 에너지는 내가 서 있는데 쓰게 됩니다. 서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왜?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꼬꾸라지는데? 그래서 서 있는데 에너지를 뺏기니까 앉아 있으면 그럴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누워도 눈밭에 놓으면 대박입니다. 진짜 별 많습니다. 눈밭이 라텍스도 그런 라텍스가 없어요. 진짜 모든 몸을 샥 받쳐줘.
여러분 정도 연세면 눈밭에 다 누워 보셨을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옷에 묻지도 않고 굉장히 편안합니다. 물론 제주도에서만 사신 분은 눈밭에 못 누워봤을 수도 있지. 그래서 사람들이 누우면 막 옷에 막 묻고 막 물이 묻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리고 눈도 센 눈에 자빠져야지. 좀 묵은 눈에 자빠지면 그거 돌침대다. 돌침대. 그거 들어봤잖아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렇게 마누라를 안고 이렇게 침대에 던졌는데 돌침대.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런 거? 그런 거? 못 던질 것 같은데? 던지다가 허리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를 어떻게 몰아쓰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누워있으면 100% 눈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돌려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 에너지를 100%까지 아니더라도 눈에 엄청나게 많이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귀가 다칩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해도 잘 못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보통 때는 그냥 다 어느 정도 이상 감각들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건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돌리는데 에너지 소모가 50 이상이 우리 그냥 기본 돌리는데 자동차로 얘기하면 공회전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차단시켜서 한쪽으로 몰아가면 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안이비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뜻, 생각. 이게 이제 감각기관이거든요. 생각도 감각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인도 사람들 진짜 재밌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명상할 때 제가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은 감고 이게 차단시키는 거예요. 감거나 나중에 지금 커튼을 너무 잘 쳐놔가지고 또 그러는데 사실 밝은 걸 좀 해볼까 나 이랬었거든. 근데 오니까 또 커튼을 또 빡시게 또 쳐놨어. 부지런해. 빛을 보면서 하는 명상도 있어요. 빛을 보면서 하는 명상도 있어요. 눈 뜨고 하는 명상도 있어요. 그래 우리 장님 될 뻔했어요. 나 그런 거 믿고 하다가 태양을 보면서 하래. 그게 일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어렸을 때 하다가 한 방에 간 거예요. 한 방에. 뚝 떨어지는 태양을 보는 것도 있고요. 그냥 쉘이 밝은 거를 보는 것도 있어요. 쉘이 밝은 걸 보면 진짜 번뇌가 싹 없어져. 너무 밝은 거를 감각기관을 보면 눈앞에 환하면서 생각이 쫙 없어지거든. 그거 조금만 살짝 거두면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은 감고 귀는 소리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규칙적인 빛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조면 이게 오히려 집중이 잘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하나가 밝은 게 이렇게 쭉 있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향불 같은 걸 하나 피워놓고 어두운 데서 그 불을 봐라.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왜? 제가 지난 시간에는 미간을 보라 이렇게 생각해라라고 하는데 이게 없는 거를 추상적으로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을 뜨고 향불 같은 거 까만 어두운 데서 향불 같은 거 이렇게 보다가 그것만 계속 보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럼 잔상이 남거든. 그 잔상이 있으면 이게 여기에 이렇게 박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지면 다시 눈을 뜨고 반주삼매나 이런 것도 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관상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집중하는 거. 그냥 여기다가 자 이렇게 두드리면서 해보세요. 약간 미개한 방식.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안 되는 건 아니고 약간 더 어려워요. 눈앞에 있는 실체적인 게 훨씬 쉽거든. 자, 이걸 보세요 하고 이게 없고 이 공간을 한번 보세요. 이러면 이거 어렵다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빛을 하나가 쭉 있다라고 생각하든지 안 그러면 빛이 전멸한다고 생각하든지 이렇게 에너지가 그냥 흐르고 있는 거를 정리해서 차단시키는 거예요. 정리해서 새나가는 걸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귀도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아예 안 나든지 안 그러면 잔잔한 음악 같은 걸 깔든지 귀에 거슬리지 않는 음악 같은 걸 깔든지. 그 다음에 코 같은 경우는 향이 있는 게 좋아요. 일정한 향이 반복되면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감각은 반복되면 곧 그쪽 감각기관을 마비시켜버려요. 마비시켜요. 이거는 하나에 집중된 생각. 집중이 이게 중요한데 진짜 이렇게 집중만 하면 안 돼요. 집중했다가 어느 순간에 해체해야 돼요. 의식을. 이거는 사실 설명으로 잘 해주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숫자를 한번 세봐라. 이렇게 숫자를 셌잖아요. 숫자를 세다가 숫자가 없어지면 그게 사실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관이라고 하는 게 돼. 그러니까 그냥 평안한 상황에서 관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숫자는 집중이에요. 그래서 집중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해체.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마치 뭐든지 마찬가지. 사실은 명상만 그런 게 아니고 대나무와 같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느 순간 가다 보면 경계가 있고 그걸 뚫으면 한동안 가. 명상만 그런 거 아니고 뭐 수영을 배우든 골프를 배우든 뭐 배우면 다 그래요. 어느 순간 그냥 처음에는 쭉 가. 그러다가 벽에 부딪혀. 여기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그만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갔다가 계속 봐가지고 뚫으면 한동안 또 쭉 가다 그러다가 또 이 벽이 나와요. 아니 진짜. 진짜. 그래서 결과부자도 해보시면 똑같아요. 결과부자 아시죠? 이렇게 다리 더럽게 아파. 죽을 것 같아. 하지만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티면, 그러니까는 내가 한 3분 하니까 너무너무 다리가 아파. 그래서 풀잖아요. 그 다음에 해도 3분이다. 그 다음에 해도 3분이다. 못 넘어. 근데 그냥 죽자고 한번 한 20분 버티잖아요. 5분에서는 안 아파. 아니 그래. 진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거 연습하려고 뭐 했냐면 제가 예전에 태권도를 했었어요. 집에서 하도 내성적이라고 태권도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진짜. 굉장히 참한 사람이에요. 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라니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태권도를 해갖고 우리 집에 띠가 많았었어요. 이게 하얀 띠, 노란 띠, 파란 띠, 빨간 띠 이래갖고 띠가 많았어. 이게 10개월이면 품띠 예전에 그러니까 검은 띠까지 올라가요. 10개월이면. 그러니까 띠가 많아. 그래서 그걸 띠를 묶어가지고 내가 혼자 못 풀게 D로 묶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2시간 방바닥을 굴러다닌 적이 있어요. 묶어서. 그러니까 한 30분은 버티겠더라고. 고등학교 때 그런 짓을 하고 있었으니 부모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런 단계들이 다 있어요. 이런 단계들이. 그래서 지금 할 거는 이거는 저 미간에다가 우리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런 단계들. 기본적으로 이해되시죠? 눈은 감고 그 다음에 음악은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하고 그 다음에 향은 원래 피우면 좋은데 뭐 없으니까 그냥 하고 혀는 입천장에다 말아붙이고 그 다음에 몸은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이 에너지들이 새 나가는 걸 지금 다 막는 거거든요. 새 나가는 걸 막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안에서 회오리 쳐요. 어디로 뚫고 나가려고 회오리를 쳐요. 그게 귀로 모이면 아주 작은 소리가 사람을 거슬리게 해. 눈으로 보이면 눈가를 굴려야 되나를 생각하게 돼. 갑자기. 하루 종일 생각도 안 하던 게 눈가를 이렇게 좀 굴려야 되나. 왜 눈깔이 이렇게. 그 다음에 몸으로 그게 옮겨오잖아요. 그러면 벌레가 약간 그 개미 같은 게 이렇게 살살살 기댕기는 같은 느낌이 들어. 입으로 모이면 어떻게 되냐면 침을 생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침이 고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뭐 오만 이런 생각을 해. 그게
에너지가 안에서 돌면서 양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보통 때는 그게 다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에너지가 뭉치면서 그런 것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차단시켜주면 그 다음으로 에너지가 뭉친 게 질적으로 변환돼서 넘어가. 그게 눈을 건드리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귀를 건드리면 소리가 들려. 소리가 들려. 그리고 사람이 시각적인 부분이 감각기관을 차지하는 게 제일 많기 때문에 대부분 눈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요. 눈에서 일어나요. 그게 제일 빨리 일어나는 게 눈에서 빛이 전멸하는 거. 빛이 전멸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이 보이는 거. 어떤 형체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가 많이 되면 될수록 에너지가 소모되는 겁니다. 소모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것도 나중에는 차단시켜야 돼. 차단시키고 목적을 가지면 일로 에너지를 쓸 수 있으면 그 목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꼭 된다? 그건 모르겠어. 근데 저는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까지는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내가 여지까지 오만 야리한 거를 다 실험을 해봤는데 날르는 거 말고 거의 다 됐어. 유체이탈 이런 거는 진짜 저한테 배우면 제가 농담 삼아 사람들한테 늘상 얘기하거든요. 며칠이면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 며칠이면. 길게 아니야. 하루에 15분씩 했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명상 오래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명상 오래 할 필요도 없어. 이거는. 그리고 초반에는 절대 오래 하면 안 돼. 지루하고 재미없고 힘들어요 라는 게 인식이 박히면 그 방법은 안 됩니다. 그 방법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퍼지게 자야 된다. 이게 편안해지기 때문에 잠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쪽 코드로 가면 자. 사람이 자. 그래서 잠 많이 자는 거하고 그리고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는 건 진짜 중요해요. 잠 안 자면서 공부하는 사람들 제가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잠을 많이 자야 돼. 잠 많이 자야 돼. 안 죽을 만큼 자. 잠을 많이 자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맨정신으로. 이게 빨고 자는 거 말고 그냥 잘 수 있으면 진짜 좋은 거예요. 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잘 때가 에너지가 굉장히 많고 발전적일 때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많이 자고 청소년기에 많이 자고 그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도 연식이 되면 5시간만 자도 충분해요. 이렇게 좀 더 지나면 3시간만 자도 충분해요. 그러면서 점점 화석화돼요. 생각도 없고 그냥 화석같이 돼. 그리고 꿈이 그걸 반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을 많이 자고 어렸을 때 황당한 꿈을 많이 꾸고 나이를 먹으면서 잠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꿈도 현실이에요. 그리고 더 나이를 먹으면 꿈이 없어. 꿈도 없어. 진짜예요. 어렸을 땐 기억했잖아요. 치매인가? 치매인가? 그래서 꿈이 황당한 꿈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 게 창의적이고 도전 정신이 있는 거고 뒤쪽으로 가면 그 인생 끝난 겁니다. 그냥 좀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잠깐 시계 한 번만 더 보고 20분.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일단은 한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그래서 에너지를 모으는 거예요. 기공으로 말하면 축기지, 축기. 기를 모으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뚜렷한 목적에다가 계속 보내기만 하면 필승이라는 게 가능해요. 필승이라는 게 가능해. 그래서 이거는 성공을 위한 방식. 성공을 위한 방식. 그리고 저렇게 돌리는 거를 어느 정도 이상 할 수 있으면 점점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추상적인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추상적인 거 절대 하면 안 돼. 그건 에너지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놨다. 나는 끊임없이 적금을 든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10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어. 그래서 한 50년 동안 벌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모였어. 근데 문제는 그게 어느 은행인지를 몰라. 그리고 누구 명의로 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계좌번호도 모르고 통장도 없고 나는 그냥 계속 적금만 벌어. 이러면 이걸 찾을 수 있겠냐?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에너지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모르면 꽝입니다. 그래서 관조하면서 나라는 생각은 언제나 있어야 돼요. 나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목적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명상의 기본 골격.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본 골격. 사실 이런 거 말고 좀 복잡한 이론들이 있어요. 복잡한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뭐 얘기를 해줄 만한 시간은 없어요. 근데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굉장히 재밌고 중요한 거라서 만약에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소승불교가 초기불교, 부파불교, 이게 초기불교, 그 다음에 소승불교, 이게 부파불교인데 얘네는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차등이 있어. 그러니까 현실적이에요. 현실에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노력하면 다 돼요? 그거 개구랍니다. 안 되는 놈은 안 돼.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나는 딱 공부를 딱 보는 순간 나는 안 되겠다. 쟤한테 안 된다. 나는 또 다른 방법을 써서 뭔가를 따라잡든지 안 그러면 미친 짓을 하든지 이런 방식을 써야겠다. 사실은 그 두 가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전혀 엉뚱한 방식들을 쓴 거야. 그런데 안 되는 건 안 돼. 그러니까 뭐 노력하면 이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뭐든지 해보면 한계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한계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바둑을 아마 6단까지 두다가 때려쳤는데 때려친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나는 안 돼. 내가 노력한다고 이세돌이 되는 게 아니야. 그 이상은 안 돼.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수영을 해보고 뭐 헬스를 해보고 골프를 해보고 헬스하면 다 김종국까지 되는 줄 알아? 안 돼. 네. 되는 몇몇 사람이 있는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안 돼. 그래서 그걸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 부파불교.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대승불교에는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언젠가는 되는 거야. 지금이 아니고 언젠가는. 그러니까 시간을 엄청나게 주고 윤회를 해가지고 계속 구르다 보면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는데, 그리고 이 깨달음이 완전성이면 지금 완전하대. 이게 대승불교. 그래서 그 완전함을 자각하는 걸 도노라 그래요. 나중에.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저렇게 하면 완전성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완전한 줄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붓다가 되는 줄 어찌 할 거야? 그래서 저 대승불교에서 저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에서 언제나 나오는 게 믿음을 강조해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저는 부처님한테 저런 것만 배운 게 아니고 또 한 가지도 배웠거든. 나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내 말을 다 고지고대로 믿지 마라. 판단해봐라.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 그러면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니, 이게 완전성을 내가 못 얻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희망사항이지.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불완전이라고 생각해봐. 불완전이 무시무종으로 흐른다고 생각해봐. 처음도 불완전이고, 불완전이 완전히 될 수는 없잖아. 완전히 되면 지금도 완전이라는 얘기고, 논리구조가. 그러면 그걸 자각하면 된다는 얘기고, 지금 불완전이라고 가정을 해봐. 그냥. 그러면 처음도 불완전이잖아요. 미래도 불완전이잖아요. 불완전의 통일이에요. 이거를 불완전의 완전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분위기 별로 쎄한데. 어려운갑다. 그럼 명상해. 완전은 이해가 돼? 완전은 이해가 돼? 불완전밖에 없으면, 그러니까 전체가 불완전이면 완전은 없고 그냥 불완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완전이야. 그게 불완전으로서의 완전인 거예요. 명상했어? 명상했어? 총기 있는 것처럼 하는 것 같은데? 아유, 나중에 시험 봐. 이거 진짜, 이거는 우리 같은 사람 아니면 어디서 못 들어. 이게 해능 스님이 얘기한 거고, 이게 당나라 때 홍주종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그러니까 일상 다반사, 평상심. 다반사가 뭔지 아세요? 밥 먹고 차 마시고. 중국은 차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숭늉이에요. 차라고 번역하면 안 돼. 우리식으로 말하면 숭늉같이 번역해야 돼. 걔네는 물이 안 좋아서 물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차를 마시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영국 사람들이 홍차 마시듯이 그렇게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일상 다반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상에 흔히 있는 거. 그 자체가 깨달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이 불완전의 완전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각하든 관계가 없어. 결국은 셈이야. 저렇게 되면 이제 천리는 유행한다. 모든 것은 다 흘러간다. 이제 이렇게. 멋있는 개념이에요. 그런 멋있는 거를 내가 설명을 해주고 싶지만, 끝났어. 이제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여러분들은 또, 그리고 명상할 때 너무 먹지 마. 명상하는 사람의 기본이 안 돼 있더라. 이렇게 먹고 그러면 사람이 졸린다니까. 약간,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파도 안 돼. 하지만 이게 채우면 안 돼. 채우면 안 돼.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여기는 막 명상하기 전에 막 계속 주워 먹어. 이상한 구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술책일 수도 있어요. 잘 안 되게 해서 다음에도 또 하고 이렇게. 일단 한 2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조금 해드릴 거고, 빛 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가지고 하는 기공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기에게 잘 맞는 걸 찾아야 돼. 이게 정해진 룰은 없어요. 자기에게 잘 맞는 걸 찾아야 돼.